안녕하십니까. 생산혁신팀의 김근홍입니다. 오늘은 개선제한 포상금 지급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개선제한 양식이 변경된 점과 개선 유형별 구분 적용, 그리고 등급별 포상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제한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 제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변경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키맨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종합정보 시스템상 입력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개선제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선제한 양식은 기존의 일원화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각 구분을 둬서 생산성, 경비 원가 부분과 그리고 품질, 안전 환경, 사무 능률, 기타 등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양식지를 사용하며 뒷면에 보시면 무형효과 20, 그리고 구분 항목을 두어서 이쪽은 무형효과 40,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되더라도 각각 체크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키맨분들께서는 제출자분들이 제출을 하실 때 가능하면 선택 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하나만 선택해서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선 유형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일원화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변경된 개선 제한은 개선 유형별로 차등 구분을 합니다. 총 두 가지로 구분하며 각각 생산성, 경비, 원가 절감 부분과 품질, 안전 환경, 사무 능률, 기타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무형효과와 유형효과 부분에서 각각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 경비, 원가 절감 부분처럼 유형효과의 비중이 높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형효과를 80점으로 증대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 안전 환경, 사무 능률, 기타와 같이 실제적인 금액과는 다르지만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형효과와 유형효과를 각각 40점, 60점으로 놓고 효과 금액 역시 차등을 두어 실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등급별 포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특급부터 6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운영되었으나 변경된 개선 제안에서는 특급부터 9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점 역시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최종 심사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해당 실시부서의 팀장, 그리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3차 심사자, 즉 담당 임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제안관리부서, 마지막으로 특급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소 3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역시 대폭 상향되어 약 4배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제안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구분과 같이 개인상, 부서상,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우수조상으로 구분하며 개인상의 경우 제안명인 1명, 제안명인 칭호와 더불어 1호봉 승급 대상과 그리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부서상과 우수조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이시는 것 금액과 같이 포상금액을 지급하며 이때 유념해 주실 부분으로 연간 제안 건수에 도달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부서 제안 건수는 매년 초 집계하며 인당 5건 기준을 목표로 합니다. 개선 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제안 프로세스는 아래의 도표에서 같이 실시되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자가 개선 제안 원본을 제출합니다. 제출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후에 전산상 등록을 실시하는데요. 이후 원본은 실시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시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1차 심사 후 다시 2차 심사로 들어갑니다. 2차 심사에서부터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는 7등급부터 9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7등급부터 9등급의 경우에는 팀장 승인으로 결제가 끝나게 되므로 바로 종합집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집계된 건은
월별로 제안관리부서에서 종합분석을 통하여 본부장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 의뢰가 실시되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자께서 포상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다음은 2차 심사에서 4등급에서 6등급이 나온 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에서 6등급 건 같은 경우에는요, 3차 심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3차 심사에서 담당 임원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확정된 건은 마찬가지로 종합집계를 통해 제안관리부서에서 종합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등급부터 상등급까지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3차 심사자에서 다시 한번 제안관리부서로 넘어와서 최종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특급의 경우에는 이 최종심사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종합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안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즉 키맨드랩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드랩 프로세스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제출부서와 실시부서와 동일한 경우와 제출부서와 실시부서가 다른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출부서 내에서 처리가 돼서 다시 실시까지 끝난 경우는 동일부서 간의 구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산혁신팀인 제가 시스템상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개선 제안을 올린 경우, 이 경우 실시부서는 보통 시스템 개발실이 되니까 생산혁신팀과 시스템 개발실 총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출부서와 실시부서 간의 다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부서 간 키맨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자께서 개선 제안을 제출하면 키맨께서는 원안을 수령하신 후에 이를 수기결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기결제 시에 이 경우엔 동일부서이므로 제출부서 의견 및 뒤에 심사까지, 등급에 따른 3차 심사까지 모두 다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받은 원안을 가지고 이를 전산 등록하게 되는데요. 전산 등록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된 제안 번호를 원안 우측 상단의 제안 번호 수기 입력 부분에 수기 입력을 합니다. 수기 입력된 후에 전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요. 팀장 승인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원본 파일처를 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장 승인 완료된 건 중에서 3등급 이상 건 같은 경우에는 생산혁신팀으로 원본을 송부하게 되며, 생산혁신팀에서는 최종 심사를 마친 후에 원본을 다시 부서로 들여 원본 파일처 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처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부서와 실시부서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큰 틀 자체는 같습니다. 먼저 제안자가 원안을 제출하실 때 원안을 수령하신 후에 제출부서 의견 부분을 수기 완료합니다. 제출부서 의견 부분 수기 완료가 된 건은 전산 등록을 실시하게 되고요. 전산 등록을 실시하실 때는 제출부서에서 입력 가능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후 제안 번호가 나타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안 우측 상단의 제안 번호 수기 입력 부분에 수기 입력을 하시고요. 실시부서로 원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실시부서에서는 원안을 수령하게 되면 다시 이제 심사까지 수기 결제를 완료하게 되고요. 이 심사 완료된 건은 사본을 제출부서로 송부하게 됩니다. 제출부서에서는 이 사본을 파일처에 관리하시면 되고요. 실시부서에서는 다시 사본을 송부한 다음에는 전산 등록을 하게 되고 실시부서에서 등록 가능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후 전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팀장 승인 확인을 받고 원본 파일처 관리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등급 이상 건은 생산혁신팀으로 원본을 송부하게 되고요. 생산혁신팀에서는 이 원본을 가지고 종합심사 후에 혹은 최종심사 후에 다시 원본을 들여 원본 파일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정보시스템상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관리 메뉴의 제안관리 안의 제안관리 메뉴를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5개의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메뉴들이 키맨들이 활용하실 값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부서별 제안 입력, 실시부서별 제안 입력, 실시 예정 제안 조회, 승인 요청 및 승인,
월별 제한 조회 총 5개 항목이고요. 입력에서 사용하시는 메뉴는 제출부서별 제한 입력, CC부서별 제한 입력, 그리고 승인 요청 및 승인 이렇게 3가지 항목입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출부서별 제한 입력 화면입니다. 제출부서별 제한 입력 화면은 아래와 같이 뜨면서요. 지금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부분이 제출부서에서 입력해 주셔야 될 항목들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 계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혁신팀으로 보이는 거고요. 각각 계정으로 들어가시면은 해당 부서의 항목이 뜰 겁니다. 제한 번호에서 이 라디오 박스를 누르면은 이제 생산성, 품질, 안전 이런 식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자께서 하나로 체크해서 넘겨주시는 편이 제한 번호 구분하시기에 더 용이하실 겁니다. 제출자를 지정하시고 제한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제출일자, CC부서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으로 유지하면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여기서 부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제안자 수를 기록하시고 공동제안자 4번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박스는요, CC부서에서 입력하는 건인데 제출부서와 CC부서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출부서와 CC부서 다른 경우에는 제출부서에선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CC부서에선 다시 CC부서별 제한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1차 심사 결과, 1차 심사자,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 결과. CC 여부는 CC했을 경우에도 CC 괄호치고 예정일로 이거 바뀔 겁니다. 여기에 날짜를 기입하시고 표준화 여부도 마찬가지로 한 경우에도 표준화 날짜를 기록하시고요. CC부가 미CC라면 그리고 표준화가 노라면 마찬가지로 이 날짜를 언제쯤 CC할지 그 해당하는 날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메모를 하나 띄웠는데요. 효과금액의 경우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면 숫자 30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30, 공 5개 붙여서 확실하게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입력을 완료하신 후에는 다음 화면으로 돌아와 승인 요청 및 승인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메뉴 화면에서 월별 제한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월별 개인별 제한 현황과 부서별 제한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제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간과하기 쉬운 건이나 실수하기 쉬운 건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제출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시된 건만 제한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실시된 제한이라든지 실시된 지 오래된 제한 같은 경우에 다시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기로 팀장 결제, 담당 임원 결제를 득한 후에 전산상은 집계 및 확인을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수기로 입력되는 것이 원칙이란 점을 주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과금액 산정 시에는 표준 입률이 적용됨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효과금액 산정할 때 아예 금액을 산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액을 이제 시간당 얼마쯤 되겠지 하고 임의적으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 표준 입률은 2012년 현재 시간당 14,73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되는 값으로 인해서 1년치 통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산하셔서 기입해 주시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 및 조평가 대상이 되기 위한 목표 건수는 인당 5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연간 제한 안내 부분인데요. 부서상과 우수조상 1, 2, 3위, 1, 2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건이 아무리 좋은 제한건, 예를 들어서 특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서 인원의 5배수가 책정되지 않고 우수조상, 조 인원의 5배수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서나 이 조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한번호 수기 입력에 대해서도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원안 우측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임의로 작성한 개선 제한건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빨간 박스 부분, 이 제한번호 부분은 나중에 전산 입력을 하신 뒤에 나오는 제한번호를 입력해 주신 부분으로 여기는 꼭 키맨께서 수기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예정 및 표준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 예정 및 표준화 사후관리 부분은요, 경영규칙의 양식 5번에 다음과 같은 시트가 있습니다. 번호와 부서, 그리고 제한번호, 성명 4번, 제한제목, 제출일자, 실시부서 이렇게 해서 실시 여부와 표준화 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꼭 유지해서 잘 실시되고 있는지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개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선 제한은 혁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동적 활동입니다. 개선 제한을 통해 회사가 그리고 주변이 변해가는 모습은 각각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며 회사가 다시금 도약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선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